공자의 유산, 위대한 사상은 본래 패배자의 것이다. 공자는 조선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합쳐놓은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위대한 사상가가 아닌 것처럼 공자를 단지 사상가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중국에서는 공자를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성인으로 추앙한다. 공자의 모든 사상은 논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전승자의 의향에 따라 공자를 보는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흔히 그러했던 것처럼 공자 역시 패배자였다는 사실이다. 그의 출세는 비천하고 불운한 편이었다. 시라카와 시집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해서 공자가 아마도 무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효의 화신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는 정설은 아무래도 지어낸 이야기 같다. 예수 역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호메트도 고아 출신이었다. 공자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자였던 까닭에 번번이 좌절했으며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 세상이 그의 이상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마 마흔이 훨씬 지난 뒤의 일일 것이다. 그 무렵 거느리고 있던 몇 명의 초기 제자들의 나이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판단된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쫓겨나 기나긴 망명길에 올랐을 때는 그의 나이 이미 55살이었다. 그는 관리로도 출세하지 못했다. 오히려 처절한 실패만을 맛보았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패배자였지만 수많은 추종자가 위대한 도덕 철학자인 공자를 따랐으며 그는 중국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족적을 남겼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거의 300년이 지난 후 궁중에서 그럴듯한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했던 공자의 가르침은 일종의 국도처럼 중국의 중심 사상이 되었고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사상이 되었다. 중국 진나라 시대의 사상적 백과인 여시 춘추와 같은 한때의 회남자에 보면 유교는 분명 사상계의 정통이 아니었고 공자 역시 체제 사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았다. 전한시대의 무제 때가 되어서야 오경박사를 주고 유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유교의 권위가 확립될 수 있었다. 위대한 인격은 반드시 역경을 통해 만들어진다. 14년 동안 전국을 헤맨 정처 없는 망명길과 오랜 방황은 공자의 정신적 사상을 수립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내면적 갈등은 결국 인간을 성장하게 만들며 위대하게 만든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위안을 받았지만 공자의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아내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희망을 걸었던 제자 아내는 먼저 죽어버렸고 망명 기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한 자로도 위나라에서 비명행사하고 만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벼슬길에 나아가 혼란한 사회 속에 파묻혀버렸다. 공자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은 만년의 5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의 위대한 인격은 그의 일생 동안 완결되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차츰 고쳐 씌워졌으며 마침내 성인의 모습에 어울리는 치장이 가해졌다. 사마천이 그러한 토대를 놓은 사람이었지만 공자의 사상이 현실에 있어서 실제적인 권위를 차지하고 역사를 움직이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게다가 논어가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송나라 무렵이다. 공자가 사상계의 권위자가 되었던 것은 사마천이 윤리 도덕의 화신인 공자를 제후의 반열로 취급해 그의 정기를 사기의 세가에 편입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유교가 국교가 된 이상 아마 공자에게도 그에 걸맞은 권위가 부여되도록 요청되었을 것이다. 당대 유력자들은 유교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얼마나 제격인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람들은 위대한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 때때로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사기에는 공자가 정치 무대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가로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는 기록은 아무래도 조작에 가까운 듯하다. 공자 사후 수백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가필된 논어의 향당편에는 공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방의 핵심적 이론이 된 유교의 출발점은 반체제 이론이었다. 공자의 행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체제 이론은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사회가 실현되면 곧바로 체제 이론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운동이다. 공자는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었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인이며 극기북내가 핵심 사상이다. 그는 인을 단지 도덕주범이 아닌 사회질서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사상으로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는 아래의 어록에서 발견된다. 위대한 장군의 목숨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필부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패배는 때로 성공보다 낫다. 다수가 희망하는
그리고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사회적 성공은 일반적으로 가능성의 한정을 요구하며 때로는 위대한 인격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든다. 사상은 본래 패배자의 것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에서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